삼성전자가 올해 배당 성향이 29%였고요. 현대차가 24%였거든요. 네. 그럼 배당 성향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25%는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배당액 10%만 늘리면 되는 거죠. 1,588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을 10% 늘리면 아마 24%에서 25%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배당 성향이 만약에 20% 초반이다. 네. 조금만 올리면 여기 노력상에 해당이 돼서 배당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제가 좀 기대감이 좀 많은데요. 우리 이소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배당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배당이 늘어나면서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제안한 분이 이소영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제가 4월 달에 예.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된 건데 저 궁금했었던 거는 왜 제안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이제 상임위를 경험하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매력 있게 만들어서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고 동시에 부동산 정책이고 동시에 환율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매력 있게 만드는 정책을 좀 추진해 보자는 좀 목표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었고요. 그렇죠. 예. 올해 중반에 통과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저의 프로젝트가 이제 저배당을 극복하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였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질적인 저 PBR, 예. 이제 이거를 좀 정상화시키는 게 세 번째 저의 프로젝트고 그것도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상속세법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번에 이제 연말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게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선물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식 투자자들한테. 뭐 그렇죠. 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직 발의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중반 정도에 좀 새로 아젠다를 던져보려고 하는 정책도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꼈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항상 좀 가슴 아파했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미국 주식은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로도 선택지가 많은데 한국은 배당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피가 뭐 그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코스피 2000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여태까지 20년 동안 봤다가 예, 그러면서 대체 언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자꾸 얽매였던 것도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만 본다면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건데.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면서 진짜 이상한 시장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었는데 아니 주식회사의 본질은 사실 배당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당연히 그 투자자들하고 나누는 게 주식회사의 본질인 건데 그게 외면되고 그리고 대주주는 주주의 한 사람일 뿐인 건데 어떻게 보면 지분이 좀 많은 주주일 뿐인 건데 대주주의 전횡으로 일반 주주들이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경험들을 수시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의 정말 뭐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상장회사로서 굉장히 뭐
질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기만 하면 정말 좋은 기업도 많고 매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굳이 복잡하게 막 신경 써가면서 미국 주식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훨씬 더 정보를 취득하기도 좋고 이런 환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또 세금도 사실 지금은 없는 거니까 그런 해외 주식 투자 대신에 국장 투자하는 것도 얼마든지 옵션이 될 수 있고, 예. 또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빌딩 투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뭐 비가 새면 또 그 뭐 보수도 해야 되고,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계약갱신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배당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빌딩 관리, 뭐 부동산 투자할 이유 없이 그냥 계좌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만 조금 바로잡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머니 무브가 가능한 그런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4천을 넘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드디어 코스피 시장이 바뀐다, 이제야 좀 코스피가 정상화돼 가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뭐 AI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런 또 제도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내년에는 배당소득 분리 가서 딱 이거 딱 금융위 통과 보면서 저도 집 팔고 이제 주식 사야 되겠다. 국내 주식 더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배당소득 성향을 보니까 배당 성향이 25% 이상, 그리고 전년 대비 현금 배당 10%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질문이 많냐면, 아니 그냥 모든 상장기업 모든 배당금 다 분리과세해서 세율 낮춰주면 되지 왜 요건을 두냐, 쓸데없다,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계셨는데, 요건을 둔 이유는 이 정책의 목표 자체가 세율을 인하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요건도 걸지 않고 그냥 현재 기준으로 세율만 낮춰주면 배당 확대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율 인하의 과실만 대주주들이 얻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나 이제 이런 것들도 커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배당 확대를 하는 기업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건이 생긴 거고요. 사실 제가 올해 4월에 대표 발의한 이제 안에서는 요건이 좀 단순했었는데, 최종 통과된 이제 안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안이 좀 복잡하게 발의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발의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5년에 받으신 배당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1,444원이었고 현대차는 아마 12,000원이었을 텐데, 그런 올해 확정된 배당금보다는 감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전제고요. 이제 구체적인 요건은 이제 여기 있는데, 우수상과 노력상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 40% 이상 엄청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26%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40%면 굉장히 높은 그쵸. 배당 예. 성향인 거죠. 예.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노력상이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일단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면 여기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으로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 성향이 29%였고요. 현대차가 24%였거든요. 네. 그럼 배당 성향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25%는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배당액 10%만 늘리면 되는 거죠. 1,588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을 10% 늘리면 아마 24%에서 25%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배당 성향이 만약에 20% 초반이다. 네. 그러면 올려라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제 조금만 올리면 여기 노력상에 해당이 돼서 배당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장점이 뭐냐면, 배당금이 어쨌든 매년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산 가격대 배당 수익률보다 내년 내후년에 갈수록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했던 가격 대비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연금처럼 투자로 장기 투자로 이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겠네요. 네네. 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 매년 전년 대비 배당액을 10% 이상 꾸준히 증가시켜야지만 그 해에 요 대상이 되거든요. 매년 대상을 이제 예. 공시하게 되어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끌어올리면 전체적인 대한민국 평균 배당 성향도 끌어올려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6%에서 30%대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개도국 평균이 40%고요. 평균 네. 배당 성향. 선진국 평균이 한 50% 되거든요. 선진국으로 가야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기업들 보면은 배당금을 매년 이렇게 늘려주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퇴직연금 투자로 해가지고 이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이제 노후 연금으로 쓰신 분들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오히려 저점을 찍을 때마다 오히려 이때 더 배당주 투자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매수해주는 세가 더 강해지니까 옛날처럼 이제 코스피 2000 내려가는 일을 못 보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코스피 4000 내려가는 거 이제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6000 이하로 못 내려가고 점점 우상향하게 되겠네요. 네. 오. 단단한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어우, 쟤도 잘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네. 기업들이 얻는 게 있어요? 기업들도 뭐 혜택이 있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예. 대주주들이 세율 혜택이 많아지니까 예.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기는 거고요. 아. 배당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고 또 주가도 많이 오르겠죠. 일단은 요 정부안은 그냥 정부가 냈던 안인데 지금은 폐기된 거니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수정안만 보시면 되는데 현행은 잘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이하는 14%고 2천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 합쳐서 넘어가면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는데 그거의 최고 세율이 국세 기준으로 45%, 예. 지방세 포함하면 49.5%거든요. 제가 편의상 이제 국세 기준으로 예. 표를 만들어 온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요 제도가 시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나온 배당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의 배당만. 근데 여기에서 그 원래 이제 제가 낸 안은 3억 원 이상 구간이 25%였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좀 치열한 논쟁 끝에 아 이거 너무 부자 감세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50억 초과 구간이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4개의 구간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은요 국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원래 기존 현행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최고 세율 명목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요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해도 15% 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시면 희한한 게 아마 이런 세율이 넓은 이 구간이 넓은 구간 처음 보실 텐데 그쵸. 우리나라 어느 세금에도 아마 이런 구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인 줄 알았어요. 3억에서 5억 원이 아니라 50억. 3억에서 50억 구간이 25%거든요. 근데 이게 누진세율인 경우에 네. 51억을 내가 받았다 배당을 네, 네. 그러면 50억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30%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밑에 금액은 요 구간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25% 이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명목세율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세금이 뭐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을 배당받던 분이 뭐 그로스업이나 이런 이제 배당세 공제까지 하면 22억, 23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제도가 도입되면 한 12억 정도를 내시게 되니까 8억 정도가 세금에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중규모의 대주주, 그렇죠. 중규모의 주주들이. 예. 그러면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이 제도에 충족시키려면 또 배당금은 늘어나야 되니까 기존보다 본인이 가져가는 배당금은 늘어나면서 세금은 낮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럼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배당이 50% 가까이 되니까 배당 절대 안 주고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 막 돈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깔끔하게 그냥 배당으로 내려서 세금 절감 받고 주주들한테 배당 혜택 많이 돌려줘라. 네. 이런 법안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50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개인 받는 사람 한 명에 대한 거잖아요. 네, 세율이. 네. 맞아요. 보통 보면은 기업들 보면은 그
그 회장님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보다 가족들 여러 명 이렇게 골고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명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00억 범위까지 25% 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뭐 시총 작은 회사들 수준이 아니라 꽤 넓은 범위까지도 커버리지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뭐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들도 음. 최고 세율 적용을 받지만 실효 세율은 20%뗀 거예요. 그 누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럼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ETF는 이번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ETF랑 리츠가 이번에 대상에선 빠졌는데 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네. 계실 수 있는데요. 일단 ETF가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게 그 배당 확대를 통해서 배당 확대의 이익을 일반 주주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인데, 사실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ETF의 배당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ETF의 배당을 많이 하기 위한 이런 유인 구조를 만들 뭐 이유가 없었고, 예. 물론 이제 ETF에도 요새 큰 금액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도 이거 공제 받고 싶어, 분리과세 받고 싶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뭐 부자 감세 논란, 세수 감소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직접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면 ETF 투자자분들도 배당이 확대되니까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주가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쵸. 그럼 ETF 가격도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 제도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안착되면서 주주분들의 요청이 많아지면 아마 ETF나 리츠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또는 후내년에 충분히 한번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술밥에 엄청나게 배부른 이런 법안을 한 번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주주분들이 목소리 많이 내주시고 기업분들이 화답해서 배당이 늘어나면 더 과감한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기업들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꼼수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꼼수를 쓰기가 좀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놓긴 한 게, 배당 성향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배당 성향은 당기 순이익 분의 배당금이니까 예. 이게 당기 순이익 자체를 뭐 조금 뭐 어떻게 뭐 축소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배당 성향하고 배당 금액 둘 다 이제 요건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특별하게 이제 꼼수라고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코스닥, 코스피 이제 상장 기업이 합쳐서 한 2,700개가 넘는데 네. 그 중에 1원이라도 배당을 하는 곳이 1,207개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익이 안 나는 곳들도 뭐 예, 있어서 그쵸, 아마 그쵸, 그런 걸 그쵸. 것 예,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0% 정도만 배당을 1원이라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제도가 생겨도 여전히 우리는 뭐 투자할 때도 많고 우리는 뭐 다른 데 돈 쓸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견인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는 단순히 이거 법만 잘 만들어 놨다고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주주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주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을 안 주면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기업 오너들도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배려해 줬는데도 배당을 안 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를 원래는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동업을 한 건데, 이게 내 돈이지 왜 당신들이 돈이야? 이러면서 배당 안 해준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바뀌겠네요. 왜 그게 회장님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주주들의 돈이고 예. 그 주식회사의 본질이죠. 네, 배당을 나누는 것이. 이제 좀 주주 친화적인 것들이 이제 확실히 바뀌어가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